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15회 2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서명 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모든 소속공개사. 모든이 틀렸죠?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합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야 되겠지만 소속공개사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물론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되고 소속공개사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2번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없고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하면 됩니다. 3번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날인 의무는 없는데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했다고 해서 법령에 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보조원은. 그러나 소속공개사는 당의 업무를 했으면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중개를 했다면 그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중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보면 당의 업무를 수행한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자 5번 문제까지 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를 수행한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되겠는데 특별히 예외죠?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의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전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입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 증여계약의 경우는 60일이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 사람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상권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라는 게 특별히 예외인데 교환계약, 증여계약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것들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돼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인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지문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5번 지문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 옛날에 허가받았는데 지금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지문은 1번은 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지역농협의 경우 등록 이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농협이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특수법인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등록을 안 합니다. 그 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 안 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이중소속될 수 있다. X죠.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에도 안 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 되고요. 평소 때도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게 이중소속이죠.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되는 건.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3번 지문도 이걸 문제 내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통지하는 이유가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가서 취득을 하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통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자격정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등록관청의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등록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고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판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취직도 3년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만약 이게 해당된다고 하면 포함된다고 하면 일부러 경쟁업소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사장 300만 이상 벌금 받게 해가지고 3년 동안 폐업 등록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게 망하게 만들 수 있겠죠. 역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은 벌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부령, 과태료는 국토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제가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나오면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